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품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반도체 등 기술 산업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자신의 뛰어남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는 도강양에서 중국몽, 중국의 꿈을 펼친다는 중국몽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그냥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충돌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일단 관세전쟁 관점에서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5,500억 달러고요.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1,500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미국 수출의 4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막관세는 약발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힘이 약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농촌에서 지지세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입니다. 공화당 대통령은 다 그렇죠.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 기반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보잉 비행기를 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 한 대 값이 1조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비싸죠. 그런 만큼 중국이 보잉사 비행기를 사주지 않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잉사 대신 유럽의 에어버스를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활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후진국의 서비스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은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의 자본시장 개방을 늦출수록 미국의 입장도 아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업체인 하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안보를 이유로 미국 통신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도 손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애플의 중국 판매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애플의 중국 판매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 특유의 중국 제품 선호 현상, 그리고 중국 기술이 올라오면서 샤오미, 하웨이, 오포, 비포 등의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스마트폰을 자기 땅에서 팔 때 반드시 중국식 지리 인식 정보인 베이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의 장착을 요구하고 이것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활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국채 카드도 있습니다. 국채 매각 카드죠.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보유 규모만 해도 1조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게 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리고 미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 기업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의 경우에 중국도 일정 부분 자기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파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가격보다는 싼 값에 내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파는 데 따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가장됐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긴 하지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전체 미국 국채 발행액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죠. 또 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인 주식은 처분하고 달러, 금, 일본, 엔화, 그다음에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히토류는 세계 생산의 95%가량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히토류가 무서운 이유는 휴대폰, 태블릿, PC, 자동차, 반도체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 자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2010년에도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 중국말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죠. 이쪽 그 섬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을 때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일본을 압박했었고 결국 일본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히토류를 자기 땅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술도 전수받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히토류가 모든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은 남은 5% 히토류에 의존해야 됩니다. 인도에서도 나고 러시아에서도 나고 미국 자체도 채굴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의 경우 채굴을 하는 데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같은 방사선 온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체 히토류의 매장량은 36% 밖에 안 되지만 생산량은 95%를 차지하는 이유도 중국은 환경오염과 같은 그 문제에 덜 민감하게 아예 제껴버리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히토류 카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카드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갔을 때나 무역 분쟁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나 빼둘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